네,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정기기사 실기 모의고사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가공전선로의 이도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시에 전선로에 미치는 영향 세 가지를 쓰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단답은 적어 놓았고요. 이 답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도가 너무 크면 지지물의 높이가 커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지지물이 가공전선로가 있고요. 이도가 크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겠죠. 쭉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이도라고 하죠. 이것을 이도라고 하는데, 이도가 크게 되면 지면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지지물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겠죠. 이도가 크게 되면 지면과의 거리가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커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도가 너무 크면 좌우로 진동하게 되어서 다른 산과 접촉하거나 수목과 접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도가 크게 되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줄이 짧은 것을 짚고 있는 것보다 좀 늘어난 것을 짚고 있는 게 더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 전선이 다른 전선과 접촉하게 될 수도 있고, 밑에 수목이 있으면 좌우로 진동하면서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도가 낮으면, 이도가 작으면 장력이 증가해서 전선이 단선될 수 있다고 적혀 있죠. 이도가 작게 되면 조금 이렇게 곡선이 좀 없어지겠죠. 그리고 거의 일직선과 비슷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결국 장력은 증가하겠죠. 늘어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짧게 있는 게 더 팽팽해지니까요. 장력이 증가해서 전선이 단선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번 풀이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피레기에 대한 각각 지문에 대해 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류용 피레기의 구조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쓰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피레기의 구조는 직렬갭과 또 하나 특성 요소죠. 특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번 문제를 보면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어떤 전압인지를 설명을 하라는 거죠.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 최고 전압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레기의 제한 전압에 대한 이야기죠. 피레기의 제한 전압은 피레기 방전 중에 피레기 단자에 남게 되는 충격 전압을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직렬객 같은 경우에는 뇌전류를 대지로 방전시키고 속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요. 특성요소 같은 경우에는 뇌전류 방전 시에 피레기의 자신 전이 상승을 억제하고 절연 파괴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콘덴서를 설치하여 역류를 계산하면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는 몇 kVA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 P는 지금 역률 80%의
만 kVA의 부하를 가진 변전소죠. 만에 지금 피상전력이기 때문에 유유전력으로 바꿔줘야겠죠. 값을 0.8이 되겠죠. 그러면은 8000 킬로와트 값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무유전력도 구해줘야겠죠. 무유전력은 피상전력의 사인 값인데 사인 값은 역률에 1-역률을 해주면 이 결과값은 결국 0.6이죠. 0.6을 해주면 6000 킬로 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유전력과 무유전력을 구하고 이제 이 콘덴서를 설치했을 때 콘덴서는 무유분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2000kVA는 결국 무유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Q2라고 하겠습니다. Q2는 설치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무유전력은 추가했을 때 콘덴서를 추가하고 나서의 무유전력은 기존의 6000이었고요. 2000을 빼주게 됩니다. 빼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4000이 나오죠. 그래서 4000 킬로바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콘덴서를 설치를 하면 역률이 개선되겠죠. 개선된다는 뜻은 즉 무유전력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무유전력을 새로 설치하는 콘덴서의 값을 가지고 빼주게 되면 역률이 개선되겠죠. 그래서 Q2는 4000 킬로바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kVA 값을 구해야겠죠. 개선 후에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를 구해야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PA는 P제곱의 Q제곱이죠. 이 식을 그대로 값들을 대입을 해보면 PA는 결과적으로 8000의 제곱 플러스 4000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이 값을 계산해보면 8944.27 kVA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에도 똑같이 8944.27 kVA라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방전 램프에 대한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5가지를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압, 수은등이 있죠. 또 고압, 나트륨 등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 초고압, 수은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압, 크세논, 방전등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 메탈, 할라이드, 램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변압기 표준 용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각각 지금 부하 설비와 수용률이 이렇게 나와 있죠. 3가지가 나와 있고요. 이것들의 부등률은 1.1로 하고 부하 역률은 80%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계산을 해보면 변압기 용량은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죠. 나누기 부등률의 역률을 곱해주면 최종
답으로 kVA 단위를 가진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앞서 그 변압기 용량 구하는 공식처럼 문제를 대입을 해보면 첫 번째 50kW고요. 수용률은 0.8이죠. 플러스 75kW의 수용률은 0.85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C부하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65kW의 수용률은 0.75입니다. 이렇게 되고 부등률이 아까 1.1이었죠. 그리고 역률은 0.8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값을 그대로 계산기로 치시면 정답이 173.3 kVA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위에서 표준 용량으로 결정하라고 했었죠.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표준 용량으로 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값은 173.3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에 주어진 값들을 보면 150보단 크고요. 200보단 작으니까 200을 선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최종 정답으로 200 kVA를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7번부터 11번까지의 문제풀이를 해보았고요. 이것으로 문제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